자, 마지막 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소개할 개념은 리턴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수학식 적은 거는 이제 PDF로 바꾸면서 줄바꿈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건데, 자, 요걸 이쪽에다 작성을 해볼게요. fx는 x 플러스 1일 때 y는 f의 5라고 하면, 우린 이 밑줄에 이렇게 적어요. 5 더하기 1은 6. 그래서 y는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수학 계산할 때 이렇게 밑으로 한 줄씩 적는데, 요걸 적지 말고 요 한 줄만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f에다가 5를 전달해서 함수를 호출했죠. 그러면 옆에 있는 수식은 5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값 6을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이 자리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이 y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가 자기가 호출된 위치에다가 결과값을 되돌려주는 처리를 리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 리턴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함수가 결과값을 되돌려줘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돌려줄 값을 리턴이라는 예약어와 함께 명시하는 거죠. 여기는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값을 리턴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었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y는 fx라고 하면은 이 자리가 이제 6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리턴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함수가 호출된 자리가 리턴 값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당연히 변수에 대입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왜 자꾸 호출된 자리를 결과값이 대체한다라는 걸 강조하냐면은, 안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자, fx는 다시 x 플러스 1일 때 y는 f의 5 곱하기 2다 라고 하면 fx가 y에다 결과값을 주는 게 아니에요. 호출된 자리로 결과값이 대체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6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6 곱하기 2가 y에 대입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리턴 값이 있다면 그 리턴 값을 전체 수식에 포함시켜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턴 값이 있는 함수는요, 그 자체를 조건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리턴 값이 대체할 테니까 그 대체된 결과값을 가지고 비교 연산을 하겠죠. 혹은 함수의 리턴 값이 true나 false라면 그 자체가 조건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패턴이 되게 많아요. 느낌표로 뒤집을 수도 있고요. 자, 함수의 리턴 값이 어떤 숫자라면 함수를 호출하는 것으로 반복문의 조건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함수가 실행되는 도중에 함수가 이제 펑션 이렇게 있어요. 함수가 이만큼 있는데 중간에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서 가운데에서 리턴을 만났다. 그러면 밑에 구문은 실행을 전혀 안 하고요. 리턴하는 즉시 그 함수가 종료됩니다. 값을 돌려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getTimes라는 함수가 있고요. x와 y 두 개를 받아서 두 개의 곱, z 값을 계산한 다음에 결과를 리턴합니다.
자, getTimes를 호출하면서 123하고 45를 주면은 그 두 개의 곱한 결과값을 이 자리로 갖다 놓는 거죠. 자, 계산하기 힘드니까 2하고 3으로만 할게요. 2하고 3. 자, 그러면 함수 호출하면서 x가 2가 되고 y가 3이 되니까 z는 6. 그 6이라는 값을 호출된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자리가 통째로 6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a에다 6을 대입하라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getTimes를 호출합니다. 그럼 아까 6 리턴 된다 그랬죠? 이 자리가 통째로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6 더하기 만이 되는 거죠. 함수가 중첩해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안쪽을 먼저 처리합니다. 그러면 6을 출력해라가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 console.log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봤으니까 다시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파라미터를 출력해주는 로그 함수입니다. 자, 어떤 변수 안에 하위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를 걔를 객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콘솔이라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로그라는 함수입니다. 파라미터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별도의 리턴 값은 없습니다. 리턴 브레이크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x와 y에 더한 결과를 리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10보다 작은 값은 아예 연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x로 1이 들어가고요. y로 1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x가 연산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출력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x 값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x로 100이 들어가고 y로 1이 들어갑니다. 100이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은 성립이 안 되니까 넘어갔어요. 근데 1이 10보다 작다는 성립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반환되는 경우는 y값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0과 20을 주면은 요 if은 패스, 요거 패스. 그러면 정상적으로 100 더하기 20을 반환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함수를요, 제가 함수 이름과 x, y의 변수 이름, 마지막으로 리턴하는 값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리턴하는 것만 문자열로 해서 다시 재구성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id 값이 없으면 id를 입력하세요라고 리턴하고요. 비밀번호가 없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리턴합니다. 그리고 id와 비밀번호가 모두 정상적으로 있다면 로그인을 수행합니다. 자, 두 로그인을 하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id랑 비밀번호 둘 다 입력 안 한 거예요. 그러면 id가 없으니까 id 입력하세요라고 리턴하고 그만둡니다. id는 입력했는데 비밀번호 입력 안 했어요. 자, id는 입력했으니까 요 if문 패스. 근데 비밀번호 없죠. 그럼 비밀번호 입력하세요라고 리턴하고 끝납니다. 둘 다 정상적으로 입력한 경우에만 로그인을 수행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작성 규칙을 보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길게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숫자 값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대체한 것 뿐이에요. 왼쪽 예제랑 오른쪽 예제가 똑같은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규칙들이 나중에 HTML이랑 같이 작성되기 시작하면은
한꺼번에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자료는 요 7번 왼쪽 거만 배포가 됐을 거고요. 오른쪽 예제는 따로 배포가 안 돼 있어요. 요거는 저번에 수업하면서 많이들 좀 저게 뭔 소릴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해를 도우려고 즉석에서 만들었던 거라 요거는 제가 톡방에다가 따로 올려놓을게요. 자바스크립트로 함수를 만들 때 여기까지만 해도 쓰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맛보기 정도로 수업하는 경우는 함수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요. 주로 이제 퍼블리싱 수업들이 많이 그런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리액트 같은 거 하려고 봤을 때 분명히 함수라고 나오는데 문법을 도저히 못 알아보는 애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또 다른 형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익명 함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요, 함수 자체가 객체 형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말을 지우고요. 함수 자체가 하나의 변수예요.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인데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일반 변수랑 똑같이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굉장히 틀린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는 다 빼고요. 함수와 변수는 동급입니다. 그래서 대입이 됩니다. 어떤 함수를 만들고요. 이 함수의 이름을 변수에다 대입하면 돼요. 자, 요거를 표현하는 게 9번 예제거든요. 자, say hello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제 문장 연결해갖고 출력하는 기능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합니다. 자, 근데 이 say hello라는 함수 이름을 다른 변수에다 대입을 하면은 이제부터 이 say가 이 say hello라는 함수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하면은 얘가 실행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let a는 1이에요. let b는 a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let b는 1 한 거랑 같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게 이 규칙이에요. 얘가 함수 이름이니까 얘가 a고요. 이 함수가 이만큼의 펑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얘가 숫자 1이고요. 얘가 b예요. b에다가 a를 대입했죠. say hello가 a예요. a를 넣었죠. 그 말인즉슨 b에다가 a를 바로 갖다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마만큼의 함수 처리 로직을 바로 갖다 넣으면 a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만큼의 함수 로직을 여기다가 바로 갖다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펑션이라고 함수를 만들면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익명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옛날부터 있던 문법이고요. 되게 많이 쓰이는 문법이에요. 비슷한 게 이제 자바 같은 언어 보면 이제 익명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랑 많이 흡사해요. 이렇게요. 사실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이런 형태로 더 많이 씁니다.
특이사항이요. 자, 1, 2, 3을 대입했어요. 원칙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명령어 하나 끝날 때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죠. 대입문이에요. 1, 2, 3 대신에 함수를 대입했어요. 그래서 닫는 괄호 뒤에 세미콜론이 온다라는 이상한 특성이 생겨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런 특성 없어요. 그래서 원래 닫는 괄호 뒤에 세미콜론 안 찍으면 에러인데 자바스크립트가 착해서 이거 안 찍어도 봐줍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 때문에 오탄하는 개발자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 99%일 거예요. 자, 9번 예제 익명함수는 조금 전에 단축시켜서 보여드린 그 과정인데요. 요거요. 자,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자료는 여기까지 있어요. 또 다른 패턴은 제가 밑에 지난번 수업 때 그냥 즉석에서 넣은 거예요. 자, 여기 대입된 이 펑션이 그냥 1, 2, 3이라고 숫자값 집어넣는 거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변수건, 함수건, 배열이건 다 같은 종류로 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이슨을 만들었을 때 제이슨에서 일반 숫자 대신에 함수를 때려박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계산기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계산기가 계산하기 위해서 A와 B라는 숫자값 두 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와 바라고 하는 기능을 갖는 거죠. 자, A에 접근할 때 우리가 calc.a 이렇게 접근했었죠. 자, calc.푸예요. 근데 얘가 함수네요. 괄호 붙여야죠. 파라미터 두 개 있죠. xy 전달합니다. 그러면 얘를 호출해서 두 개 더해서 리턴합니다. 자, 우리가 맨날 쓰던 콘솔.log랑 구문이 비슷해지죠. 원래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생성 방법은 요거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비슷한 방법도 생기긴 하는데 사실 이거 몰라도 리액트 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 수업 때 되게 고민 중이에요. 이 클래스를 그냥 배제하고 갈지 쓸데없이 수업량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요것만 이해하셔도 웬만한 자바스크립트는 다 커버됩니다. 자, 요것도 제가 톡방에다 지금 올려놓을게요. 낮에 취업한 학생들 설명하다 보니까 즉석 코드가 좀 생긴 건데. 자, 여기까지가 옛날 자바스크립트예요. ES5 시절. 그러니까 2015년도 이전에 그 확립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인데요. ES6부터 익명함수 문법에 변화가 생깁니다. 안 써도 1도 상관없는 기능들이에요. 10번 같은 경우는 안 써도 1도 상관없는데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대체로 겁먹던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진짜 최신 문법 무조건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 파는 리액트 서적을 구입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서칭하시면 10번 예제에 나와 있는 문법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10번 문법 진짜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저도 요거를 최대한 빨리 익숙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예제들마다 이 10번 문법을 최대한 많이 구사를 할 거예요. 엄청 헷갈립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3단계가 다 똑같은 겁니다. 푸라는 함수를 지정한 거예요. 파라미터 x를 받아서 x만큼 반복하면서 헬로월드를 출력합니다. 작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익명함수 스타일로 만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진 괜찮아요. 그냥 이름 있는 부분이랑 펑션 키워드랑 위치가 좀 바뀌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진 그래도 봐줄만 하거든요. 작동 결과 완벽히 똑같습니다. 근데 이 익명함수가 한 번 더 바뀝니다. 펑션 키워드가 빠지고요. 요 사이에 화살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 3번, 4번, 5번은 전부 같은 뜻입니다. 자, 이런 스타일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화살표 함수, 실제로 레퍼런스에서도 allow 펑션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정식 명칭을 람다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파라미터가 한 개밖에 없다면 소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위랑 아래 비교하시면 돼요. 파라미터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소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아예 없거나 2개 이상이면 괄호 생략을 못해요. 자, 요번에는 조금 간소화시켜서요. 자, 파라미터 2개를 받아서 곱해서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럼 이렇게 출력하면 되죠. 처리 로직이 한 줄밖에 없고요. 걔가 리턴만 한다면 이렇게 추격 가능합니다. 괄호 없애버릴 수 있고요. 리턴 키워드 빠집니다. 세미콜론 2개는 겹치니까 하나는 없앱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한 줄로 축약된 경우는 무조건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이 똑같은 건데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이 문법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책 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함수야 뭐 기본 개념이니까 다들 알겠지라고서 책에서는 아무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서술이 돼요. 이게 요즘 자바스크립트 책을 알아보기가 힘든 이유예요. 뭐 이해를 하려면은 뭐 내용을 알아봐야 이해를 하던가 말던가 하는데 이해까지 가지도 못해요. 기본 문법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리액트 가면 하루 계속 이걸로만 나와요. 그래서 저도 기회 될 때마다 이 문법을 계속 소개해 드릴 거고요. 비포 애프터 계속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아직도 문법이 뭐가 계속 생겨요. 자, 화살표 함수고요. 네. 자, 마지막 콜백 함수. 자, 요것도 이제 그냥 코드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변수에다가 함수를 대입하는 거였죠.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익명함수라는 개념이 나왔고, 익명함수를 축약 표현으로 써서 화살표 함수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한편 변수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함수 자체가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요. 이걸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something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x와 y를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값을 출력하고 싶은데 이 연산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cb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보시면 지금 함수처럼 쓰고 있죠. 이런 애가 콜백이에요. 플러스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라미터 2개 받아서 리턴하는 간단한 함수예요. 자, something에다가 100과 200과 100을 보냅니다. 그러면 x가 100이고요. 200이고요. y가 100이죠. 그 다음에 이 플러스를 파라미터로 보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콘스트 k는 플러스라고 대입하면 이때부터 이 k를 플러스 함수 대신에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거는 변수를 대입하는 과정이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함수를 k라는 변수에 대입하나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cb에 대입하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 cb가 플러스 함수를 대체합니다. 자, 그러면 200과 100을 받아서 얘를 cb에 보내요. 그럼 얘가 실행되는 거죠? 더한 결과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300이 되는 거예요. 함수 이름을 줄 수 있었다면 이름 걷어내고 함수 알맹이만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익명함수 스타일로요. something을 옵션하면서 100과 200, 그 다음에 익명함수를 줍니다. 그럼 얘가 cb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곱한 결과를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나눈 결과고요. 자,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도 쓸 수 있겠죠. 펑션 키워드 빼고 요 사이에 화살표가 들어가면은 화살표 함수예요. 한 번 더 줄일게요. 코드가 한 줄밖에 없네요. 그러면 리턴 키워드 빼고 한 줄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밑에 형식. 자, 여기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작성 규칙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려면 일단 납득이 돼야 돼요.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요 예제를 작성할 때,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직접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 something이라는 함수를 누군가 미리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이 something이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값 2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연산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 파라미터 2개를 연산해서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호출해서 쓰시되 이 연산을 더하기를 할지 곱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니까 얘를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수정은 못한다고 그냥 강제해버릴게요. 그거예요. 만들어진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 기능의 처리 과정 일부를 호출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진도상 아직 살펴볼 단계는 아니지만 콜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려면은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HTML 버튼은 그 자체로는 아무 기능도 없습니다. 구글에서 웹브라우저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자바스크립트 기본 기능을 내장시켜서 만듭니다. 그 내장 기능 중에 버튼을 클릭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쓰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에 대해서 클릭 여부를 감지하는 기능. 이거 그냥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마우스 XY 좌표부터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튼에 대한 클릭을 감지하는 기능을 만들어줬는데 클릭했을 때 뭘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구글에서. 그러니까 얘가 아이디 찾기 버튼인지 비밀번호 확인 버튼인지 우편번호 찾기 버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하는 기능은 감지하겠지만 감지하는 건 넣어주겠는데 그걸로 뭘 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라고 합니다. 펑션을 하나 만들게요. say hello라고 만듭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구문 console.log라고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주는 객체 중에 도큐멘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원래 있어요. 콘솔처럼 우리가 맨날 지금 console.log 하는 것처럼 원래 있는 객체예요. 얘한테 query selector. query라는 거는 질의한다는 뜻이고요. selector는 CSS 선택자를 뜻합니다. 도큐멘트는 HTML이에요. HTML에서 CSS 선택자에 일치하는 애를 가져와라는 뜻이에요. 샵 btn. 자, 얘를 mybtn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이 mybtn은 지금부터 HTML 버튼이 됩니다. HTML이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하나의 객체예요. 얘네한테 전부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mybtn.add click listener, add event listener. 이렇게 하면 요 버튼이 지금 얘예요. 얘가 클릭됐다라는 거를 감지는 하는데 과연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뭘 할지는 구글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버튼 클릭했을 때 작동할 기능을 콜백 함수로 주세요 라고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제에서 이 something이라는 함수는 요만큼의 코드를 표현한 거고요. 우리는 요 say hello가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납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say hello라는 이 함수가 이 add event listener라는 내장 기능에 의해서 버튼이 눌러졌을 때 호출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콘솔을 보면 이제 눌렀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함수 이름을 연결하는 게 첫 번째. 이름 떼고 펑션을 이 자리에 통째로 갖다 놓으면 익명 함수 스타일. 펑션 빼고 화살표로 바꾸면 화살표 함수 스타일. 한 줄밖에 없죠? 중괄호 떼고 추격해버리면 요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배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까지가 2015년도 스타일이고요.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배우고 끝난다는 거죠. 이 차이를 익숙해지셔야 요즘 자바스크립트에 적응이 돼요. 리액트 같은 거에 적응이 돼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 작성 규칙에 대한 빌드업이 거의 끝나가요.
이제 다음 주에 예외 처리랑 비동기 처리, 뭐 모듈 이런 개념까지만 이제 지나가면은 아마 다다음 주부터 이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를 같이 코딩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개월차가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재생 목록도 새로 만들어질 거고 단톡방 새로 파일 겁니다. 만약에 수강 인원 변동이 안 생기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제가 봐서는 좀 계속 꾸준히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셔갖고 아마 또 새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